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목요일이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이 정말 필요할 텐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채널 번호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유튜브 검색창에 매일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와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저희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이 상담해 드렸었는데 오늘도 또 많은 종목들이 밀리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또는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또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결하기 전에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전략을 한번 짜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네 분의 또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좌의정에는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손여로 팀장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좀 분위기가 좀 침체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슈는 좀 잡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직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사우디 순방길에 오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또 그와 함께 130여 개 이 회사들이 같이 사우디 순방길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막판에 뭐 데모, 히림, 한미 글로벌 같은 기업들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우디라는 키워드가 정말 우리 시장에 뭔가 훈풍을 불어주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에 좀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네. 있으실 것 같은데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중동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요. 뭐 중동 내에서 뭐 우리나라가 무기도 수출하고 있고 뭐 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또 다양하게 방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수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또 아랍에미리트랑 이제 자유무역 협정도 맺었잖아요. 그래서 중동의 외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경제사절단이 또 파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 수급이 좀 몰려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수익률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투자 수익률이 있고요. 뭐 정말 이제 뭐 그거는 재무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투기적인 수익률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슈나 테마가 있으면은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 리야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24일부터 5일에는 카타르 도하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경제사절단 그리고 뭐 건설사들도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하시기에 또 좋은 이슈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저 오늘 사실 반도체주가 좀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주를 갖고 계셨던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종목들 뭐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맞아요. 하루 만에 좀 반전됐거든요. 이러한 변동성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뭐 지금도 시간에 의해서는 뭐 엔비디아가 한 0.5% 정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저가형 AI 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큰 피해는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가형 AI 칩 같은 경우는 A100이나 H100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에 대한 칩이 돼야 결국에 그쪽에서 쓰이는 열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사실 뭐 반도체가 빠진 거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빠진 건 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언제 반등이 한번 일어나오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아니라 이제 실적 발표에서 끝나고 나면은 콩코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미 2분기 실적 발표도 결국엔 얘기를 했던 게 HBM3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3배 이상 내년에 증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장비주들에 대한 흐름이 좀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좀 굉장히 더 큰 이제 코멘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4분기 때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 차질 이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좀 빠르게 올라왔던 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HBM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빠르게 이제 현금성으로 인해 가지고 증설을 빠르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HBM3, HBM3E 그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HBM4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시장에 대한 이제 우위를 좀 점하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이제 여기서 좀 더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이쪽 시장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제 올라가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함께 HBM3E가 좀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미중 갈등 안에서 중국이 또 보복을 예고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우리 손요리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영향은 있겠지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 매일경제 개정 방송을 시청하신 분 아시겠지만 최인만 앵커께서 상호 호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케팅 전략을 할 때는 한쪽이 치면은 한쪽은 동일하게 맞받아치게 돼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비방용 언어이겠지만 미국에서 저가형 반도체를 제재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암호화폐 채굴 시장이 가장 큰 곳이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반도체를 어디서 수입을 했을까요? 분명 미국에서는 제재를 하겠다고 했지만 비방용입니다. 어떤 알 수 없는 경로로 이제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H100이나 A100 등 우리가 알만한 반도체는 수입이 안 되겠지만 보급형 모델인 H800, A800 등은 부피도 작기 때문에 밀반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밀반입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중국도 또 대외적으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흔들리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들린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당장은 시장이 바닥 잡히지도 않았고 반도체 기업들도 바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거 없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매수하고 싶으시면은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대외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앵커님들께서 지금 시장 브리핑을 일목요연하게 해주고 계시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전기 전자 부분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오늘도 대외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확인됐지만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순매도 금액이 500억이 넘지 않았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또 시장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를 유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 역시도 전문가 입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에 어떤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5개 한해서 저가 매수를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매크로 변수가 저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한 1주나 2주 정도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2주 뒤에 과연 호전이 될까? 이 부분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이 5개 한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을 한 일주일 정도 분할 매수하신다고 하시면은 좀 매크로 변수가 완화됐을 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거셌지만 그래도 네. 반도체 업종으로는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저점에서 한번 잘 잡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반도체 짚어봤으니까 2차 전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도 지금 잠잠하죠. 네, 오늘 오후에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네.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 예상치에 좀 음. 부합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이지은 본부장님께서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포스코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었지만 지금 영업이익은 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외에서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 쪽이랑 리튬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철강 쪽 업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1억 위안 정도 되는 경기 부양책을 또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리튬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특히 2차 전지 같은 쪽은 지금 테슬라 어닝 쇼크 그리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당분간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투심도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우상향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지금 굉장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21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내일 만약에 좀 반등세가 나온다 해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 업황이나 이런 쪽들은 좋아지고 개선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